권기욱 학생을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밴쿠버의 아토믹 카툰스라는 스튜디오에 주니어 애니메이터로 취업하게 된 권기욱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들어오기 전에 밴쿠버의 날씨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좀 선선한가 봐요, 거기는? 네, 많이 선선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밴쿠버에서 원래 살고 있었나요? 아니면 한국에 있다 간 건가요? 저는 원래 토론토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졸업을 하고 이제 캘거리 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영주권을 준비를 하다가 CG5 학원을 다니기 위해서 잠깐 이제 한국에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수강을 하고 끝마치자마자 다시 밴쿠버로 이사를 온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럼 취업 전에 넘어가신 거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인터뷰 내용을 본격적으로 개인 질문과 해외 취업 준비 과정, 그리고 취업 과정, 그리고 기타 질문들 해가지고 짧고 굵게 진행을 할 테니까 편하게 우리 학생들한테 다양한 정보들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첫 번째로 개인 질문입니다. 우선은 CG5 수강 이전에 전공자였나요? 비전공자였나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경영학을 전공을 했었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는 완전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의 상태에서 시작했어요. 이 수강 전에 무엇을 하셨나요? 수강 전에는 일단 토론토에서 이제 컬리지를 나왔는데 근데 그 컬리지조차도 전공이 약간 엔지니어링 계통이라서 어떻게 해서 애니메이션을 또 접근하시게 된 거예요? 영주권을 따고 나서 캐나다에서 앞으로 이제 계속 살 예정인데 앞으로 뭘 해먹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제 와이프가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먼저 이제 조언을 해줬고 CG5 아카데미를 먼저 검색을 해서 저한테 알려줘 갖고서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연락을 드렸어요. 그 길로 들어왔습니다. 그냥. 여기서 되게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을 선택하게 됐나요? 제가 평상시에 그냥 취미생활로다가 게임도 많이 하고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쪽에 뭔가 직업을 두고 하면은 그래도 평생 직업으로다가 질리지 않고 좀 오래 하지 않을까. 또 캐나다가 또 그런 산업이 많이 발달돼 있다라는 얘기를 그 전부터 쭉 들어왔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구나. 확실히 캐나다에는 그런 이제 영상 산업이 발전이 많이 됐잖아요. 회사가 많고 그런 것도 영향이 있었던 거죠. 네, 영향이 꽤 크다고. 저도 그런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캐나다나 미국에 다른 걸로 이제 이민이나 영주권이나 공부하러 간 거예요. 근데 그쪽 갔더니 영상 산업이나 이런 게 대우가 좀 좋다 보니까 가서 역으로 난 유치원 선생님이 데려갔는데 애니메이션을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프로그램은 우선은 무엇을 사용했나요? 프로그램은 마야를 사용을 했고 영상 편집은 어도비 애프터 이펙트 프리미어 프로도 사용을 해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어떻게 했나요? 구성은 일단 액팅, 그 다음에 바디 메카닉, 점프, 웨이트 순으로 진행을 했는데 저보다 먼저 이제 CG5를 수강을 했던 분들이 올렸던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걷기랑 뛰기가 대부분 들어가 있었는데 좀 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을 빼고 4가지 클립을 넣어서 데모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걷기 뛰기를 뺐을 때 혹시 인터뷰를 봤을 거 아니에요, 회사에. 뭐 안 좋은 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빼도 괜찮겠다라는 조언을 소니에 계시는 어떤 리드 애니메이터 분이 해주셔가지고 평소에 그 걷기 뛰기가 이미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딱히 그게 없다고 해서 왜 그게 없냐고 하는 그런 질문은 제가 받아본 적은 없어요. 그러면은 포볼 만들 때 가장 좀 신경 쓴 점, 여러 가지가 당연히 많겠지만 그래도 가장 신경 쓴 점은 뭐였어요? 기존에 없던 좀 독특한 걸로다가 일단 승부를 보려고 저는 좀 노력을 많이 했고요. 바디 메카닉은 물 위에서 진행되는 약간 그런 식으로다가 작업을 했는데 인터뷰 볼 때도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인상 깊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좋은 인상을 남긴 것 같습니다. 한국에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해외 취업을 생각하게 된 계기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나이가 조금 많은 관계로 국내 취업이 조금 실수 있다라는 얘기를 그동안 계속 들어와서 특히 이제 신입인 경우에는 더욱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이제 캐나다 영주권자고 나이도 있고 하니까 모든 조건이 그냥 이거는 무조건 캐나다로 가서 취업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방향을 잡게 된 것 같습니다.
생각을 거의 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쵸, 우리나라는 좀 안 좋은 문화가 있죠. 나이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해외 취업을 할 때 인터뷰도 보시고 알아보기도 하셨을 텐데 영어 실력은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해요.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 거냐? 영어 실력은 어느 정도였나요? 제가 한국에 하강을 하기 위해서 잠깐 들어간 그 사이에도 영어를 안 쓰다 보니까 영어 실력이 많이 퇴화가 됐더라고요. 그래갖고서 처음 토론토 학교 다니기 그 전 수준으로 돌아가서 인터뷰 볼 때 상당히 애를 조금 먹긴 했는데, 근데 뭐 크게 그거는 중요치가 않더라고요. 또 영어 실력은 그냥 기본적인 의사소통 정도 되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만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만 있어도 영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네, 어느 정도 이제 리스닝도 조금 돼야 되겠고 최소한의 커뮤니케이션은 조금 돼야지 아무래도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취업을 할 때 특별히 뭐 준비 과정에서 신경 쓴 게 있으신가요? 저는 딱히 국내 취업, 해외 취업을 구분짓고선 더 특별히 신경 썼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오랜 시간 의자에 앉아갖고 그냥 열심히 그냥 한 것 같습니다. 딱히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영주권을 따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저는 일단은 학생 비자로다가 처음에 이제 토론토에서 컬리지를 졸업을 했고 졸업 후에는 비자를 활용을 해가지고 바로 이제 영주권을 최대한 빨리 따기 위해서 이 일 저 일을 조금 많이 했죠. 좀 약간 육체적으로 힘든 그런 일도 하면서 최대한 저는 마인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는 그런 마인드라서 지금 당장 내가 먼저 끝내야 될 거는 일단 신분을 먼저 해결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영주권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했고 또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일도 하면서 영주권 단계를 밟으신 거네요. 말로 다 표현은 못하겠지만 분명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막 또 졸업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져서 직장도 구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애니메이션을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그런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결론은 그래도 본인이 목표로 한 해외 취업에 성공해서 너무 다행이고요. 그냥 말은 저도 다 모르거든요. 근데 졸업하고 코로나도 터지고 해외 취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육체노동도 하고 하는 과정이 정말 그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못했던 본인이 힘들었던 것도 있을 텐데 저희는 다 모르지만 그래도 고생하셨다고 박수 한번 쳐드려요. 고생하셨습니다. 해외 취업을 할 때 채용 공고는 어디서 확인하셨나요? 보통 많은 분들이 링크드인을 활용을 많이 하시고요. 저는 링크드인뿐만이 아니라 인디드라고 하는 취업 정보 사이트도 활용을 했었고, 근데 그래도 가장 빠르게 취업 공고가 올라오는 건 링크드인 것 같습니다. 링크드인이랑 인디드는 해외 사이트인가요? 국내 사이트인가요? 해외 사이트입니다. 모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짚어드렸고요. 취업정보 사이트인 인디드랑 그리고 링크드인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구인구직 활동을 하고 있어서 링크드인에 여러분 계정과 포트폴리오도 다 올려야 된다는 점 아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공고가 올라와서 그냥 지원을 막 하신 거네요? 바로? 저는 따로 공고가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뷰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밴쿠버 오고 나서는 한 번도 주니어 애니메이터를 뽑는다는 그런 구인 공고가 한 번도 안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회사에서는 어떻게 알고? 제 링크드인에 올라와 있는 그 포트폴리오를 보고서 연락을 주신 케이스라서 저도 약간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링크드인의 내 포트폴리오랑 나의 어필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구성을 한 거죠? 딱히 그렇게까지 생각은 하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조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각 회사의 구인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지금 현재 모집 중인 그런 파트들이 뜨는데 그거 말고도 익스프레션 오브 인터레스트라고 해서 지금 뽑지는 않지만 나 지금 이 회사에 지원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어필을 하면서 이력서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다가 지원을 여러 군데 했었는데 혹시 그걸 보고 연락을 준 건가 싶기도 하고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용도를 통해서 저를 알고 있는데 여러 군데에 넣기는 넣었었어요. 그걸 타고 링크드인을 통해서 본인을 확인할 수 있었겠네요. 네, 아마도 그러지 않으셨을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은 이제 취업 과정으로 넘어가는데 취업 과정이 학생들이 이제 가장 궁금했던 내용이기도 해요. 이제 회사에 인터뷰를 봤을 거 아닙니까? 뭐 집에서 보신 건가요? 아니면 직접 가서 보신 건가요? 저는 이제 집에서 온라인으로 봤어요. 면접 분위기와 상황 좀 설명해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그 인터뷰 보기에 앞서서 먼저 이제 이메일이 간단히 오는데 거기서 이제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은 제가 가능한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게끔 이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날짜랑 제가 원하는 시간대를 몇 가지를 클릭을 해서 제출을 하면은 그분들이 이제 그거를 보시고 스케줄을 잡고 다시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그런 시스템이었고, 온라인으로 이제 면접을 봤을 때는 그 디렉터 분이 들어오셔서 저까지 총 셋이서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엄청 긴장된 상황이었는데 분위기는 어땠어요? 분위기는 되게 압박 면접이나 뭐 그런 국내에서 이제 경직된 딱딱한 분위기의 면접이 아니라 되게 캐주얼한 분위기고,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뭐 그냥 뭐 날씨 어떠냐, 서로의 안부를 묻는 그런 스몰 토크 위주로 진행을 하다가 자기네들 지금 회사는 어떻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몇 개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 프로젝트를 각각 맡고 있는 디렉터 누구누구고 앞으로 뭐 언제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 네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프로젝트 중에 한 군데에 네가 배치가 될 거다라고 그런 얘기 위주로 들었지, 딱히 저한테 막 그런 작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라는 그런 질문 같은 거는 딱히 못 받아서. 그러면은 해외 취업 면접의 질문들이 아까 그 내용이 다인가요? 뭐 추가적인 질문들 없었나요? 비자 상황이 어떠냐고, 일단 저는 이미 그 영주권이 있다라고 사전에 미리 알려줬기 때문에 영주권이 있는 게 맞냐라고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했고, 그리고 지금 정확히 살고 있는 주소 그 정도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출근하는 게 좋냐 아니면 그냥 리모트 작업으로다가 집에서 재택을 하는 게 좋냐, 약간 그런 질문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답변하셨나요? 저는 뭐 두 개 다 상관없다라고 일단은 대답은 했는데 재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대부분 재택으로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혹시 면접 과정에서 그래도 이게 나는 좀 답변하기 너무 어렵거나 뭐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게 있을까요? 딱히 근데 저한테 질문을 그쪽에서 주신 게 없어갖고서 제가 딱히 뭐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영어로 답변을 할 내용 자체가 없어서 어려운 건 없었던 것 같아요. 혹시 이 취업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이 있었나요? 한국에서 이제 수강을 할 때부터 이제 들렸던 현재 애니메이션 업계가 많이 어렵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는 계속해서 듣고 있었고, 있으면서도 계속 이제 링크드인이나 인디드 같은 데서 이제 공고가 이제 뜨는 거를 계속 확인을 했었는데, 그때도 약간 한 달에 한두 개 정도 올라올까 말까 하는 좀 그런 상황이 지속이 돼서 조금 걱정을 하던 차에 이제 제가 급하게 밴쿠버를 왔는데, 와서 보니까 어쩌다가 올라오던 그런 취업 공고조차도 이제 올라오지 않게 돼가고서 그게 되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약간 심리적 압박감이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국에 있는 포트폴리오를 완성한 학생들도 똑같이 겪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구인을 하는 회사들이 적은 그런 부분들이 심리적 압박이 엄청 심했을 텐데 우선 그냥 버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 군데서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또 뭐 빠르면 올 가을이나 내년 초쯤에는 상황이 많이 이제 좋아질 거라는 얘기를 또 알게 모르게 또 전에 들으면서 좀 안심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국내 취업 특강 올해 상반기에 했을 때 혹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얘기를 했어요. 진짜 빠르면은 여름이고 늦으면은 가을이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여름이길 바랬는데 여름은 넘어갔고 가을도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해외에 계신 분, 그러니까 해외가 풀려야 같이 풀려요. 이 연결돼요. 계속 넷플릭스든 디즈니 플러스든 엄청나게 많이 연결돼 있어서 얼마 전에도 소니 피처스에 있는 15년차 분들이 얘기했는데 지금 자기는 바쁘대요. 이제 너무 많아서. 그래서 다시 복직하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네, 우리 해외 선생님들 중에서도 잠깐 쉬고 계신 분도 있었거든요. 회사에서 지금 잠깐 홀드돼가지고 대기하거나 쉬고 계신 분들이 다시 복직하신 분들도 꽤 많아졌어요. 한 3분의 2 정도 복직했거든요. 그런 단계를 밟아가는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빨리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돼요. 말로 표현 못해서 그렇지 그 압박감과 그 두려움은 난 이러다가 막 백수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까지 들잖아요. 또 저는 혼자가 아니라 또 와이프도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더 압박감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어서 너무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 취업 과정에서 혹시 그 본인의 그 학력이나 뭐 영어 실력, 뭐 여러 가지 그 배경에 대해서 큰 영향이 있었나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학력은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데모릴, 포트폴리오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보는 항목이고, 근데 제가 듣기로는 또 이제 디즈니나 픽사 아니면 뭐 드림웍스 같은 그런 큰 곳들은 학력도 어느 정도 본다고 제가 알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을 쌓으면 이제 생각할 문제인 거고, 지금 당장은 일단 주니어 애니메이터로서는 학력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도 그게 상관이 없나요? 나이는 전혀 그건 더 여기서는 아예 물어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쵸. 확실히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취업을 하기 좋은 조건과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부분들은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신입의 연봉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선생님이 그때 이제 해외 취업 특강이나 이제 국내 취업 특강 같은 네. 거마다 제가 이제 들었었는데 그때도 이제 각 회사의 그 정보들을 살짝 맛보기로 이제 공개를 확실히 국내보다는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확실히 국내보단 높다. 이건 좀 번외 질문인데 연봉이 결정됐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와이프분은 만족하시나요? 일단은 거기서 먼저 이제 얼마를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메일이 와서 제가 거기에 이제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도 또 이제 부랴부랴 이제 인터넷을 서치를 하면서 과연 뉴 애니메이터가 이제 얼마를 받는지를 이제 제가 이제 검색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적정 수준으로다가 평균치를 내서 그쪽에 보냈더니 나 솔직히 잘 모른다 지금 처음이고 연봉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될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를 생각한다라고 하니까 거기서 역으로 저한테 더 높은 금액을 제시를 해갖고 약간 조금 당황한 기억이 있는데 와이프는 뭐 엄청 좋아했고요. 이게 저희가 한 1, 2년 전에 제 제자 한 명이 또 캐나다 밴쿠버로 갔는데 연봉을 자기가 받던 거에 2배를 썼어요. 한국에서 받던 거 2~3배를 썼나?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써도 되냐고 두렵다고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낸 거죠. 근데 정확히 6개월 뒤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거밖에 안 썼을까요? 아니 진짜 이러더라고요. 막 3배를 썼는데 야 선생님 저는 왜 그걸밖에 안 썼을까요? 그러니까 그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이었대요.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됐다고. 여기서는 그냥 일단은 처음에는 무조건 높게 부르고 맞아요. 서로 이제 딜을 하면서 적정 수준으로 맞추는 게 관례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합격이 된 상황에서는 본인이 생각하는 그 이상을 좀 불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제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요.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가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캐나다에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제 3개월 프로베이션 그 수습 기간을 거치는데 일단은 그 3개월을 과정을 무사히 잘 끝내서 계약 기간까지 살아남는 게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고 장기적인 목표는 제가 뭐 해외에서 계속 애니메이터로 일을 하게 될지 아니면 중간에 이제 국내에 들어가서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오랫동안 좀 기억에 남는 작품에 최대한 많이 참여를 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이 있어요. 하고 싶은 말 자유롭게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신분이 먼저 이제 해결이 돼야지 회사에서 뭔가 이 사람 포트폴리오 괜찮은데 뽑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뭔가 신분이 갖춰지지 않으면 회사도 약간 좀 망설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전해드렸기 때문에 특히 이제 주니어 애니메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각 스튜디오마다 이제 외국인한테 할당되어 있는 쿼터가 있는데 그 쿼터를 신입 애니메이터에 굳이 할애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들은 부분이 있어서 먼저 비자를 최대한 갖추고 그 다음에 어플라이를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해외 취업을 당연히 추천하시는 거죠? 사람 각자의 성향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일단 저는 만족을 하고 있고 한 가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정말 좀 심사숙고해서 너무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냥 잠깐이라도 캐나다에 잠깐 여행식으로 와서 현지 분위기도 조금 파악을 하고 혹시 캐나다에 계신 분이 있으면 좀 얘기도 많이 들으면서 이쪽 분위기에 대해서 먼저 좀 파악을 좀 자세히 하는 게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를 해주셨네요. 저도 어렸을 때 20대, 30대 때 가장 많이 실수했던 것이 먼저 부딪혀가지고 하자라는 건 있었는데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 보면은 사실 먼저 약간 두들겨 보면은 더 좋은 길들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 많은 분들이 그냥 대책 없이 준비하거나 선택하거나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특히 캐나다에서 해외에서 살아간다는 거는 진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한번 여행을 가거나 워홀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당연히 추천드리고 근데 얘기를 들어봤을 때 해외 취업을 생각한다면은 우선 신분 해결을 먼저 얘기하셨어요. 네네. 근데 결국은 비자라는 거잖아요. 회사를 지원한 상태에서 비자를 받아야 되냐 비자를 받고 회사를 지원해야 되냐라는 질문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냥 당연히 비자가 먼저네요. 네, 저는 비자가 먼저라고 항상 신분이 먼저 해결이 돼야지 본인도 이제 취업이 된다 하더라도 좀 안심하고 여기서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 다시 한국으로 갑자기 돌아가게 될 그런 상황이 또 펼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해외 취업을 내가 되돌리고 싶어 대머리를 완성했어. 그러면은 워홀을 신청하고 넘어가서 구하는 게 맞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여기 회사들이 보통 이제 현재 어디에서 거주를 하고 있느냐도 그게 중요해요. 맞아요. 그래서 현재 밴쿠버가 됐던 토론토가 됐던 일단 캐나다에 와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이제 그쪽에 알려야 이 사람들도 뽑아주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현지에서 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두려운 건 그거잖아요. 막상 갔는데 그렇게 해서 갔는데 내가 잡을 못 구하면 어떻게 사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 학생분들이 본인 그 주 전공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한인 마트라든지 그런 한인 관련된 곳에서 일들을 되게 많이들 하세요. 근데 그런 잡들은 꽤 많이 있는 편이라서 지금 당장 뭐 굶거나 그럴 일은 없고요. 근데 몸이 조금 피곤할 뿐이죠. 저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캐나다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다고. 네. 밴쿠버에 특히 많고 일할 곳도 많다고. 한국이랑 좀 반대인 상황으로 가고 있다. 더 몰리고 있다, 젊은 사람들이. 우선은 제가 아는 주변의 후배들, 제자들도 가서 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길이 열리더라고요. 처음엔 여기서 구하다가 안 되니까 가서 구하니까 조금 확률이 더 높아지더라고요. 그게 결국은 한마디로 지금 비자의 상황, 거주의 상황이 되게 중요하다. 여기까지 우선은 준비된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쭉 이야기를 나눴고요.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본인은 뭐 내가 취업한 게 아직 좀 처음인데 무슨 도움이 될까라는 고민이 있을 수 있지만 작은 한마디가 취업 전인 분들에게는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난 당연히 그럼 이렇게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당연한 것들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동기자 후배들 그리고 나중에 같이 일할 동료의 분들에게 좋은 정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캐나다에서 만나게 된다면은 나 예전에 인터뷰 들었다고 이렇게 또 인사하면서 서로의 연애 교차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강을 들으신 분들도 다양한 꿈을 꾸실 텐데 해외 취업에 관심 있는 분이 아마 오늘 들어왔을 거예요. 해외 취업에 많이 성공했으면 좋겠고 사실 국내보다는 확실히 환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뭐 금전적인 부분도 있고 환경적인 부분들은 저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많이 추천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도전했으면 좋겠고 기웅님도 이제 취업하시고 아까도 이야기하셨던 많은 작품들 참여하고 싶은 꿈 꼭 이뤘으면 좋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와이프를 통해서 또 CG를 시작하시게 됐는데 가정에 평화가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제 실무자에 한 2, 3년 차가 돼서 해외 취업에는 또 사람을 보니까 또 이렇더라. 또 이런 인터뷰로 만나뵈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광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어주신 검기웅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특강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